저는 드리기 마삼을 버스바트 게임 하늘이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너무 멋집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드님의 장장부여서 피아노와 건전히 하는 은송호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드림일즈 왕자볼 자는 김모진입니다. 우리 드림일즈 왕자볼 올 2017년에 미국 뉴욕에 있는 카이리오에서 연주하는 것이 꿈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띠르르 클라스 아스베트와 여주자 도저입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안녕하세요. 들리미도 앙상부인 전존입니다. 만나 뵈어서 영광스럽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클라리넷 연주하는 사람은 민경호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드림미드 앙상블 대표를 맡고 있는 이옥주입니다. 여러분 지금 드림미드 앙상블 연주를 들어보셨는데 어떠셨어요? 네, 다른 연주에서 느끼실 수 없는 특별한 감동이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여러분께 이 한 곡의 연주를 들려드리기 위해서 우리 단원들이 얼마나 연습을 했는지 상상할 수 있을지 모르시겠어요. 저희는 발달장애 클라리넷 앙상블입니다. 여러분 발달장애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신가요? 일반적으로 발달장애의 가장 큰 특성은 사회성이 부족하고 자기만의 세계에 빠져서 오로지 자기가 관심 있는 일에만 집중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회성이 현저히 부족하지만 사회적 고립이 극심하다고 해서 아무런 정서적 반응을 보이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자발적으로 교류하지는 않지만 상대방이 상호작용을 시도하면 그것에 대한 반응을 보이기도 하고요. 또 어떤 때는 본인이 먼저 접근을 하기도 하지만 그 방법이 하도 유별나고 일방적이어서 많은 오해를 받기도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렇게 발달장애가 있는 친구들이 앙상블을 만들 수 있었을까 궁금하지 않으세요? 네, 일반적으로 앙상블과 발달장애는 그 낱개의 단어로만 보면 전혀 어울릴 수 없는 양극단의 성격을 가졌습니다. 그러나 앙상블과 발달장애라는 이 양극단의 성격을 가진 단어를 그 끝을 구부려 이으면 어떻게 될까요? 발달장애 클라리넷 단원으로 이루어진 사회적 협동조합 드림미드 앙상블은 발달장애 앙상블 전문 연주자라는 도저히 서로 어울릴 것 같지 않은 단어들을 이렇게 동그랗게 이었습니다. 우리가 이은 이 동그라미 안에서 많은 꿈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누구도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던 이 일들을 어떻게 이룰 수 있었는지 저희 이야기를 들려드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저희는 원래 서울에 있는 한 발달장애 오케스트라에서 클라리넷 파트로 함께 활동하던 친구들이었습니다. 지금 드림미드 앙상블을 지도하고 계시는 고대인 선생님께서 그때 클라리넷 파트를 지도하고 계셨는데요. 어느 날 선생님께서 우리 아이들을 데리고 앙상블을 한번 만들어 보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을 데리고 앙상블을 하신다고요? 참 힘드시겠다 싶었지만 선생님이 열정을 보이고 해보시겠다는데 어떤 어머니가 마다하실 수 있겠어요. 그저 감사하고 미안한 일이었죠. 그 뒤로 험난한 연습의 과정이 시작되었는데 처음에는 정말 앙상블이라고 하지만 그 소리가 음악이라고 하기에는 조금 민망한 소음에 가까운 소리였어요. 그런데 연습에 연습을 거듭하다 보니까 정말 소음 같은 소리가 아름다운 화음이 되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피와 땀을 쏟아가며 만든 앙상블 곡들이 하나 둘 늘어나게 되니까 외부 연주 의뢰도 들어오고 또 유명한 연주자들과 함께 협연할 수 있는 기회도 생겼습니다. 그때를 회상해 보면 연주가 잡혔을 때 연습이 불충분하다 싶으면 선생님이 주말에도 호출을 하세요. 그러면 어머니들은 집안의 대소사를 다 뒤로 하고 우리 아이들을 데리고 모였고 우리 친구들이 선생님과 함께 연습하는 동안 어머니들은 가 있을 곳이 없어서 정말 길바닥에서 돗자리를 펴고도 마냥 행복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아이들이 연주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큰 기쁨이었거든요. 그런데 세월이 지나면서 어머니들 마음속에 시름이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단원들이 나이가 이제 30이 다 되어가고 30이 넘어가면서 어머니들 마음속에 우리가 언제까지 여기서 이렇게 취미로만 활동을 할 것인가. 우리가 그 힘들다는 악기를 배우고 전공까지 해서 대학을 졸업했지만 세상에 나가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현실이었습니다. 우리나라에는 이렇게 발달 장애인이 21만 명이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발달 장애인들이 사회에 나가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고 또 일을 한다 하더라도 단순 노무직이 전부이며 그나마 시간제 계약직으로 일하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우리 단원들 중에 한 명도 얼마 전까지 복지관에서 일을 했는데요. 정말 열심히 일했지만 한 달이 지나고 통장에 들어오는 돈은 몇만 원에 불과했고 또 그 외 직장에서도 정말 누구보다 성실하게 일하지만
소통이 안 되고 자기 표현을 못하기 때문에 늘 재계약에 실패하고 인정을 받지 못했습니다. 저 역시 한 단원의 엄마로서 우리 아이가 악기를 전공하고 음악대학을 졸업했지만 악기로 무엇을 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는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우리 아이는 또 우리 앙상블 친구들은 어려서부터 음악을 좋아하고 지금까지 악기를 하고 여태까지 한 것은 악기밖에 없는데 세상에 나가서 얘네들이 뭘 할 수 있을까를 생각해 보면 생각을 하면 할수록 앞이 보이지 않았어요. 모든 장애를 가진 자녀를 둔 부모들이 그러하겠지만 저 역시 아이의 미래를 생각하면 막막하고 무엇인가 준비를 해주어야 되는데 그림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아이들이 장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장애로 인한 한계를 두지 않고 무대에서 동등한 연주자로 대해주시는 선생님과 또 선생님의 눈높이에 맞춰서 무대에 올라가면 최선을 다하는 아이들을 보면서 마음에 큰 감동을 얻게 되었어요. 아이들은 믿는 만큼 잘하더라고요. 그 진리는 장애가 있는 아이나 비장애 아이나 똑같이 적용되는 것 같아요. 아이들의 잠재력을 최대한도로 끌어내고 계시는 선생님과 또 연습이 너무 힘들어서 때로는 텐트럼을 일으키고 울면서 주저앉지만 끝까지 악기를 포기하지 않고 따라가는 우리 아이들을 보면서 저렇게 열심히 연습하고 연주하는데 이것이 직업이 될 수는 없을까? 간절하면 이루어진다는데 뜻이 있지 않을까 하는 것이 독립의 단초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생각만 있던 중에 2015년 3월에 저희가 우연치 않게 독립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저희들끼리 아이들의 앞길을 개척해야만 했어요. 우리 아이들을 전문 연주자로 키우겠다는 꿈만 있었지 어떤 조직의 형태를 갖춰야 될지도 몰랐습니다. 그런데 무한 경쟁 사회에서 우리와 같이 장애인 연주단체로 일하려면 사회적 기업이 적당하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 뒤부터 무작정 사회적 경제에 대한 강좌를 찾아서 듣고 관련 사이트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공부를 하다 보니까 사회적 기업에는 여러 조직의 형태가 있는데 상법상 회사와 협동조합 그리고 재단법인, 사단법인 같은 조직의 형태가 여러 개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우리는 장애 연주단체고 또 우리가 장애 인식 개선을 위한 미션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영리단체보다는 비영리단체가 좋겠다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비영리단체인 사회적 협동조합으로 조직의 틀을 갖자고 생각을 했는데 저희가 독립을 준비할 즈음에 성남시에서 사회적 경제지원센터에서 창업 공모사업을 한다는 정보를 얻게 되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정말 절박한 심정으로 서류를 준비해서 제출을 했어요. 그래서 이틀간의 심사 과정을 거치고 또 마지막 프리젠테이션 심사까지 통과해서 저희가 그때 7대1의 경쟁을 뚫고 창업팀에 선정이 되었습니다. 네. 그때 저희가 급히 서류를 내느라고 우리 단체 이름을 적어야 되는데 어떻게 할까 하다가 그래 우리 아이들이 이 앙상블과 함께 꿈을 이루는 것이 좋겠다 해서 드림 위드 앙상블이라는 이름은 그때 생겨난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8개월간의 인큐베이팅 과정을 거치면서 창업 자금도 다소 지원을 받고 창업 공간도 저희가 지원을 받는 등 재정적인 지원과 함께 저희가 조직의 틀을 잘 잡아갈 수 있도록 전문 컨설팅을 받게 되어서 그나마 시행착오 없이 잘 저희가 자리를 잡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저희가 이제 독립하고 나서 이제는 무엇이든지 저희끼리 의논하고 결정을 하고 나아가야 되는데 처음에 장애의 정도도 다 다르고 환경도 다 다른 8명의 어머니들의 의견을 조율하는 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조직 내에서 바라는 목표는 같았지만 어떤 한 가지 사안에 대해서 입장이 다 다르고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한 가지 합의점을 도출하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서로 부딪히고 회의에 회의를 거듭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다 생각은 다를지라도 한 가지 공통점이 있다면 이 일은 우리 아이들을 위한 일이다.
우리가 지금 이렇게 힘들게 준비하는 것은 결국 우리 아이들이 평생 좋아하는 음악을 해주기 위한 바탕이 아닌가라는 생각에는 누구도 이견이 없었기 때문에 저희 조직은 갈등이 초기에 있었지만 깨질 수 없었고 또 누구도 그러기를 원치 않았다는 것이 지금껏 드림위드 앙상블을 바치고 있는 어머니들의 힘이라고 생각합니다. 초기의 갈등은 저희에게 성장통이 되었고요. 지금은 서로가 서로의 그 진정성을 느끼고 함께 의지하면서 애틋한 마음으로 우리 조직을 잘 끌어가고 있습니다. 저희는 아프리카 속담에 빨리 가려면 혼자 가고 멀리 가려면 함께 가라는 말처럼 처음에는 우리 아이들을 위한 조직이었지만 지금은 더 넓은 품으로 우리 아이들과 같이 음악을 사랑하는 많은 발달장애 후배들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 저희가 처음 창업을 시작할 때 장애인 관련 기업을 하시는 분들도 저희에 대해서 그다지 긍정적이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는 연주단체이기 때문에 수익 모델이 불분명하다는 것이었죠. 장애인들이 하면 얼마나 하겠다는 거야. 일반인도 음악으로 먹고 살기 힘든데 현실을 너무 모르는 것 아니야? 이런 말을 수없이 들었지만 저희는 그런 말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오로지 실력으로 승부하기 위해서 더 연습에 매진했습니다. 장애를 뛰어넘는 연주, 그리고 무대에 올라가서는 장애가 보이지 않는 연주자가 되자가 드림위드 앙상블의 목표였거든요. 그 밖에 또 악기를 하는 다른 장애 자녀의 어머니들 역시 저희에 대한 시선이 두 가지였는데 우리의 결단과 행보에 박수를 쳐주는 분도 계셨지만 대부분 괜한 고생을 사서 한다는 입장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사실 전국에 발달장애 앙상블과 오케스트라를 하는 친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중에서 직업화해보겠다고 나온 것은 저희가 처음이었으니까 그들의 호기심이 대단했습니다. 이렇게 저희는 주위 분들의 기대 반 우려 반 속에 따뜻했지만 미래가 보이지 않는 재단을 나와서 저희끼리 새로운 가능성을 향한 도전을 해보기로 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는 조직의 형태를 사회적 협동조합으로 잡고 조합원을 모으고 출자금을 모았습니다. 우리 단원들은 직원조합원으로, 그리고 가족들은 자원봉사자 조합원, 그리고 앙상블의 미션을 지지하시는 분들은 후원자 조합원 등 다양한 이해관계 조합원 35명을 모시고 창립총회를 했습니다. 그리고 관련 서류를 담당 기관에 제출을 했는데요. 사회적 협동조합이라는 용어가 생소하시죠? 네. 사회적 협동조합은 비영리법인입니다. 그리고 설립 인가를 기획재정부 관계부처에서 인가를 받아야 하고요. 일반 협동조합과 가장 큰 차별점이 사회적 취약계층에게 사회적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인데 저희들은 협동조합이라는 용어처럼 전 조합원이 하나가 되고 상부상조해서 가장 사회의 취약계층이면서 자기 목소리를 내지 못하는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서 사회적 협동조합 인가 신청을 낸 것입니다. 담당 기관에서 현장 실사를 나오셨는데요. 그분들이 저희가 제출한 서류와 저희의 이야기를 쭉 들으시더니 유사한 전례는 없지만 정말 노력한 것과 진정성이 느껴진다고 공감하시더니 돌아가시고 2주 만에 설립 인가가 나왔어요. 저희가 듣기로 비영리 단체 설립 인가가 쉽지 않다고 들었거든요. 서류가 조금이라도 미비하거나 잘못되면 몇 개월씩 늦어진다는 이야기를 듣고 있던 터라 2주 만에 설립 인가는 저희에게 큰 기쁨을 주었습니다. 설립 인가 소식을 듣던 날, 아, 정말 우리가 해냈구나, 우리 꿈이 이루어지는구나 하면서 어머니들이 부둥켜 안고 울었던 추억이 떠오릅니다. 이제 법인이 설립됐으니까 우리 아이들이 4대 보험 가입한 직장인으로 출근할 수 있는 직장이 생긴 것이죠. 여러분 4대 보험의 의미를 아시나요? 일반인들은 취업을 하면 4대 보험은 당연히 가입되는 것이니까 거기에 대한 별 감각이 없으시겠지만 발달장애인에게 4대 보험은 참 남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4대 보험에 가입되었다는 것은 정규직으로 채용되었다는 뜻이고 사회적 경제인으로 당당히 인정을 받았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누구도 악기를 시작할 때 우리가 이것으로 직업을 가지리라는 생각을 하지 못했지만 선생님 한 분의 열정과 도전정신, 그리고 무엇보다 그 힘든 연습을 잘 버텨준 우리 아이들, 그리고
중간중간 포기하고 싶을 정도로 힘들 때도 있었지만 아이들이 제일 행복해하는 음악을 하기 위해서 어머니들의 그 뒷받침 어린 그 헌신이 모두 모아져서 사회적 협동조합 드림미드 앙상블이 출범하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작년 가을에 한국 자폐학회 학술대회에 초청되어서 학계 교수님들과 특수교육 관련자들 앞에서 드림미드 앙상블의 직업 모델에 대해서 발표한 적이 있었어요. 장애를 강점 관점으로 접근한 전문 직업 모델에 관한 이야기였는데요. 우리 장애 친구들에게는 비장애인들에게 없는 특별한 특성과 강점이 있습니다. 대다수의 사람들은 보이는 장애는 크게 인식하지만 우리 아이들 내면에 있는 보석은 잘 발견하지 못하시는 것 같아요. 저희가 어떻게 발달장애가 있으면서 이런 앙상블을 이루었을까요? 그것은 장애를 더 이상 장애로 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의 개인이 가지고 있는 이런 특성들을 앙상블을 하는데 이용을 했는데요. 한 가지씩 여러분께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먼저 이것은 발달장애의 가장 큰 특성인 강박을 과제 해결 능력으로 전환한 내용입니다. 여러분 마라톤이라는 영화 아시죠? 네. 거기 나오는 주인공 초원이는 자폐성 장애인데 어느 날 수영 코치 선생님이 초원이에게 운동장 100바퀴를 뛰라는 숙제를 하고 본인은 깜빡 잠이 듭니다. 초원이는 그 뜨거운 여름날에 운동장 100바퀴를 헉헉대고 쓰러지기 전까지 뛰는데요. 만약에 초원이가 운동장을 99바퀴만 뛰었다면 초원이는 숙제를 한 걸까요? 안 한 걸까요? 안 한 거죠. 초원이는 100바퀴를 뛰어야지만 자기가 숙제를 했다고 생각하는 그런 순수한 친구이고 강박이 있습니다. 우리 친구들도 마찬가지예요. 선생님이 숙제를 내주시면 이렇게 영역별로 별표를 쳐가면서 숙제를 해옵니다. 하나 재미있는 에피소드가 있는데 선생님이 숙제를 내주시고 이제 앙상블을 하러 가야 되는데 과제를 다 못했대요. 그래서 문 앞에서 끝까지 이 숙제를 다 하고 별표를 치고 들어가야 본인 마음이 편해요. 참 영혼이 순수한 아이들이고 이런 아이들을 보면서 저희가 우스갯소리로 우리 아이들 같이 성실하면 성공하지 못할 사람이 없겠다 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개인 특성에 따른 역량별 파트 구성인데요. 우리 몸을 비유로 들자면 우리 몸에는 머리도 있고 몸통과 팔다리가 있는 것처럼 우리 앙상블에도 화려한 테크닉을 연주하는 파트도 있고 또 몸의 중심처럼 중심을 잡아주는 메트로놈 역할을 하는 친구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느 것이 더 중요한 파트고 중요하지 않은 파트 없고요. 내가 조금 잘한다고 큰 소리를 내면 조화로운 연주가 될 수 없는 것이 우리 앙상블의 차별점이라고 하겠습니다. 그 다음 또 하나 재미있는 것은 이렇게 특정 대상을 지나치게 좋아하거나 같은 행동을 반복하는 특성이 있어요. 재미있는 사진을 보여드릴 텐데 우리 앙상블 단원이거든요. 물론 연주 활동을 제일 좋아하지만 이 친구는 앙상블 연주 활동이 끝나면 이렇게 악기 가방을 메고 카메라를 둘러매고 맨홀 뚜껑을 찍으러 다닙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맨홀 뚜껑이 다양한 거 모르셨죠? 이 다양한 패턴을 즐기는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좋아하는 것을 찍고 다니는데 배수구까지 나와 있네요. 근데 한 가지 또 재미있는 것은 이 친구가 몇 년 전에 중국에 연주 여행을 갔는데 만리장성을 관광으로 갔었대요. 내려오면서 이 친구가 하는 말, 다시는 만리장성에 안 올 거야 했다는데 왜 그런지 짐작하실 수 있겠어요? 만리장성에는 맨홀 뚜껑이 없었답니다. 재미있는 친구들이에요. 이것은 음악적 재능을 직업화한 내용인데요. 이렇게 절대음감을 갖고 있는 친구도 있어요. 그래서 이조를 자유자재로 하고 음악회에 가면 누가 시키지 않아도 연주를 들으면서 즉석에서 각 악장의 조성을 파악해서 이렇게 적기도 하는데 이런 능력을 다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 다음 또 하나 목표를 향한 집념이 대단한데요. 이것은 저희 아들 이야기예요. 저희 아들은 교통박사라는 별명이 붙을 정도로 교통에 관심이 많은데 이 내용을 보면 별로 영양가 있는 내용은 없지만 본인은 시간이 날 때마다 이것을 인터넷으로 검색해서 이렇게 날마다 보고 그 이야기를 할 때는 정말 너무나 엄숙해서 웃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 아이는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우리나라 열차 내구 현안이 25년이었는데 최근 들어서 예산 절감을 위해서 폐지가 됐대요. 그래서 그것이 너무 안타깝다고 다시 25년으로 부활을 시켜서 중고 열차는 우리보다 못 사는 나라에 수출을 해야 된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집념이 있는데 우리가 반드시 유명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진은 지금 미국 뉴욕에 있는 카네기홀인데 카네기홀에 가기 위해서 열심히 연습하고 있습니다. 우리 일반인들이 생각하는 관심사하고는 너무나 다른 것에 관심을 갖고 있지만 그런데 이 아이들이 공통적으로 좋아하는 것이 연주 활동입니다. 이렇게 어느 것을 할 때보다 가장 연주 활동을 할 때 즐거워하고 행복해하는 아이들을 보면서 지난 세월을 돌아보니까 아 그래 그때 포기하지 않고 그 험한 구분응선을 넘었지만 여기까지 오기 참 잘했다. 우리 아이들이 저렇게 행복해하는 일을 할 수 있어서 좋다 하는 보람이 느껴집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장애 특성상 타인과 소통하지 못하고 그리고 또 편견에 시달릴 때 우리 아이들이 앙상블로 세상과 소통하고 직업화된 것은 굉장히 큰 의미가 있습니다. 누구도 발달장애인이 전문 연주자로 되리라는 생각을 하지 못했을 때 저희가 그것을 현실로 만들어냈고 이것은 세계적으로도 굉장히 희귀한 사례로 인정을 받고 있어요. 그런데 드림이드 앙상블이 사회적 협동조합이 되었다고 하니까 많은 분들이 아 이제 나라에서 월급도 다 나오고 모든 지원을 다 해주는 줄 알고 계시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는 자립 모델이에요. 연주 수입이 급여의 재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주사업이 연주와 강연 사업, 그리고 꿈나무를 육성하는 음악교육 사업, 그리고 문화예술단체이기 때문에 각종 지원 사업과 저희가 전문예술법인이거든요. 그리고 지정기부금 단체로 인정을 받아서 앙상블의 미션에 공감하는 많은 후원자님들이 보내주시는 후원금이 조직 운영에 재원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단원들은 연습 시간이 근무 시간인데요. 근무 시간을 최저임금 수준으로 계산해서 월급을 받고 그중에 일부는 장애인 고용 장려금 제도의 지원을 받습니다. 비록 많은 급여는 아니지만 자기가 좋아하는 연주 활동을 통해서 버는 급여이기 때문에 단순 노동을 통해서 받는 돈하고는 의미도 다르고 가치가 매우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는 성남에서 창업을 했지만 전국구에서 활동하는 연주단체입니다. 앙상블의 이야기가 전국에 알려지면서 정말 많은 분들의 성원과 지지를 받고 또 그분들의 사연을 접하게 되었는데 기억나는 에피소드가 두 가지가 있어요. 저희의 이야기를 듣고 대구에 사시는 한 발달장애 자녀를 둔 어머니가 한달음에 KTX를 타고 저희 연습실로 달려오셨습니다. 처음 저희의 이야기를 듣고 가슴이 뛰었다고 하셨어요.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가 있느냐. 우리 아이들도 지금부터 준비하면 못할 것이 없다는 생각이 든다고 하시면서 또 그 다음 달에 저희를 대구로 초청을 하셔서 저희 앙상블 가족들이 모두 버스를 대절해서 내려갔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 발달장애 어머니들과 함께 간담회도 하고 함께 음악회를 진행했는데요. 그 어머니들께서 그동안 한 번도 마음 편히 아이들을 데리고 연주회를 가본 적이 없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아이들과 함께 마음 편히 연주회를 진행하면서 행복을 주고받았던 그런 추억이 있고요. 그것이 벌써 1년도 넘게 전 일이니까 대구 마을의 협동조합도 이제 조직의 틀을 잡고 탄탄히 성장하고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2015년 8월에 제주국제관악제에 저희가 참석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제주 지역의 발달장애 앙상블 단장님이 저희를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또 우리 앙상블 가족과 함께 그 하음 앙상블 단장님, 지도자 선생님들, 어머니들이랑 간담회를 갖고 서로 정보를 공유했습니다. 그리고 또 그 밖에도 많은 분들한테서 지지를 받았는데요. 지방에 사시는 어떤 분은 저희한테 메일을 보내시면서 정말 고맙다고 인사를 하시더라고요. 자기 아이가 오랫동안 악기를 좋아해서 지금까지 하고 있는데 이 악기로 무엇을 할 수 있다는 생각을, 길이 있다는 생각을 못했는데 이런 일을 해주어서 고맙다고 하시는 분도 있고 또 어떤 분은 우리 아이들이 장애가 있지만 스스로 자기의 길을 개척하는 것에 큰 감동을 받으면서 자기 자신을 돌아보게 되었다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 아이들은 늘 남에게 도움을 받아야 되는 존재라고 알고 있었는데 이렇게 남에게 행복을 주고 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구나라는 생각에 이보다 더 보람 있고 가치 있는 일은 없다고 여겨집니다. 그 다음 저희가 앙상블, 드림이드 앙상블이라는 이름으로 활동을 한 지 만 2년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저희가 100회에 가까운 연주를 했는데요.
우리 단원들은 무대에 올라가면 자폐의 옷을 벗어버리고 몸도 마음도 어엿한 연주자로 변신을 하는 것 같아요. 겉모습만 보면 장애가 있는지 잘 모르시겠잖아요. 네, 그래서 꼭 자기소개를 시키는데 몇 마디 말하는 걸 들어보면 아, 어려움이 있는 친구구나라고 금방 알 수 있어요. 그런데 놀라운 변화가 생겼어요. 앙상블 활동을 하면서 연주력만 늘어난 것이 아니라 우리 친구들이 자기 표현력이 늘어나고 언어 구사력이 늘어나서 처음에는 자기 이름 석자밖에 말하지 못했거든요. 그런데 아까 보셨지만 희망사항도 말하고 인사말도 하는 등 너무나 의젓하게 변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오랫동안 함께해도 서로에게 관심이 없던 친구들이 이제 옆에 있는 친구와 호흡을 맞추고 눈빛을 교환하는 단계까지 이르러서 사회성도 무척 증진이 되었습니다.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는데요. 연주를 나갔는데 한 친구가 컨디션이 그날 안 좋아서 연주를 제대로 못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옆에 있던 친구가 사실 자기 파트 역할을 더 잘해야 되는데 그 친구를 안정시키겠다고 손을 잡고 눈치를 보는 것을 보면서 아,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많이 변했구나라는 거를 저희들도 느낄 수 있었어요. 저희는 연습 시간이 근무 시간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앙상블 연습 시간에 한 친구가 아파서 결근을 하거나 개인 사정으로 빠지게 되면 연습실 전체 분위기가 다운되고 기운 없어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물론 지금도 쉬는 시간에는 개인 행동들을 합니다. 그러나 전에 비하면 너무나 사회성이 좋아졌고 이것은 저희가 오로지 앙상블만 했는데 생각하지 못했던 부가 효과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친구들이 자존감이 올라갔다는 거예요. 무대에 서면 자기는 연주자라는 생각 때문에 그리고 특히 관객과 소통하는 무대에서는 어디서 그런 에너지가 나오는지 저희도 정말 깜짝 놀랄 정도인데요. 제가 이렇게 말로만 할 것이 아니라 지난 12월에 저희가 첫 단독 연주회를 400여 명의 후원자분들과 관객을 모시고 했는데 그때 관객과 소통하는 연주회를 했거든요. 그 하이라이트 영상을 잠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드립니다. 선물 버스 받은 김 한혜입니다. 만나서 만나 반갑습니다. 너무 멋집니다. 연주할 생각이 드네요. 저의 첫 번째 꿈은 행복한 음악장애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주림일주 앙상블 단원 김무진입니다. 한국철도공사는 복전철만 그 노선을 내관을 25년을 다시 조정해 드리겠습니다. 기분이 좋았어요. 그래요. 그래. 이제 안녕하세요. 저는 드립니다 아세를 만든 민경호입니다. 네, 다시 봐도 너무 뿌듯한 장면이에요. 저희 연주를 본 관객들이 글을 올리셨는데 그래 너희가 바로 챔피언이다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 다음 저희는 연주 사업에 또한 꿈나무들을 육성하는 음악 교육 사업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저희 드립니다 앙상블에는 4대 보험 가입된 정규직으로 근무하는 정단원 외에 앙상블 교육을 받는 준단원들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 준단원들의 꿈이 무엇인지 혹시 아시겠어요? 잘 모르시겠죠. 우리 준단원들은 형들과 같은 전문 연주자가 되는 게 꿈이에요. 그래서 열심히 앙상블 교육을 받고 있는데 지금은 앙상블 교육을 받고 있는 친구들이 4명이지만 저희가 곧 사회 서비스 제공기관으로 등록을 하게 되면 바우처 사업을 하고 그렇게 되면 더 많은 친구들이 합류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10년 동안 발달장애 청소년들을 가르쳐서
지금의 드림위드 앙상블을 만드신 고대인 선생님과 그리고 발달장애 음악 교육에 특화된 강사진이 있기 때문에 꼭 음악적인 재능이 없어도 어느 정도 음악에 관심만 있으면 교육생으로 문 두드려 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래에는 발달장애인들에게 음악 교육의 우수성이 입증되면서 많은 복지관이나 교육청 그리고 종교단체에서 이런 발달장애 앙상블 오케스트라를 운영하는 곳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드림위드 앙상블의 직업화 모델이 알려지면서 이제는 정서치료의 차원이 아니라 각자 이것을 직업화해 보겠다고 여러 시도를 하고 있다는 이야기들을 저희가 듣고 있는데, 앞으로는 발달장애 청소년들이 더 전문직으로서 자립하고 그리고 또 자아실현을 할 수 있는 문들이 열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것은 저희 앙상블 준단원들이 선생님께 교육을 받고 있는 장면입니다. 제가 이제는 성인이 된 장애 아들을 둔 엄마로서, 아이를 기른 엄마로서 같은 아픔을 지닌 어머니들께 꼭 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우리 아이들의 장애는 병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일반화될 수는 없거든요. 그런데 우리 아이들에게는 비장애인들과 비교했을 때 남다른 특성과 강점이 있어요. 그 강점을 잘 찾아서 개발해 준다면 오히려 비장애인들과도 경쟁해서 무엇인가를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절대자인 신은 한 인간에게서 모든 것을 앗아가지는 않는다고 합니다. 한 가지를 가져가거나 또는 두세 가지를 가져가지만 꼭 필요한 한 가지는 남겨놓는다고 해요. 그 한 가지를 잘 찾느냐 못 찾느냐는 하늘 땅 차이인 것 같아요. 다이아몬드가 가장 빛나고 값비싼 보석이라고 하지만 그 빛나는 다이아몬드도 가공되기 전에 원석 안에 감추어져 있으면 그 가치를 모르는 것처럼 우리 아이들 내면에 있는 가치가 무엇이 있나, 강점이 무엇이 있나 잘 찾아보면 답이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이들이 어릴 적에는 참 마음이 조급해서 빨리 이 치료 저 치료 받고 교육을 받아서 정상화 시켜보려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엄마도 탈진이 되고 가정 경제에도 위협을 받습니다. 그러나 우리 아이들의 장애라고 생각한 것이고 또 특별한 점이라고 생각하는 그 강점을 잘 길러준다면 저희가 하나의 악기로 앙상블을 이루었듯이 분명히 경쟁력 있는 분야를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악보가 피가 되어 몸속에 흐르게 하라는 선생님의 지침대로 정말 수천 번의 연습을 통해서 만들어진 앙상블의 한 곡 한 곡에는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힘이 있습니다. 이것은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드림위드 앙상블만의 무대에서만 느끼실 수 있어요. 저희는 다양한 초청처의 니즈에 따른 컨텐츠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교육청 및 모든 학교 교육기관이라든지 복지관 등 장애인 관련 단체 기관 등에서 저희를 초청할 때는 저희가 장애인식 개선 콘서트를 진행하기도 하고요. 해설이 있는 음악회도 하고, 그리고 교회나 성당 같은 종교단체에 갈 때는 간증과 함께 또 종교 음악을 함께 연주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기업체에서 임직원 연수 시에는 저희가 장애 극복 성공 사례 특강과 연주를 병행하기도 하고요. 또 기업체에서 사회공헌 활동의 일환으로 지역 주민을 위한 음악회를 할 때도 저희가 또 그 컨셉에 맞춘 것대로 진행을 합니다. 이렇게 초청 연주를 열심히 다니지만 틈틈이 저희가 사회적 기업이기 때문에 문화 소외 지역을 찾아가는 연주회도 열심히 함으로써 사회적 서비스 제공에도 게을리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 3월에는 서울시 발달장애인 훈련센터 홍보대사로 저희가 위촉이 되었어요. 그래서 발달장애인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개선하고 또 당사자들에게는 우리도 할 수 있다, 직업화의 꿈을 심어주는 드리머스로서도 저희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세계적인 앙상블을 꿈꿉니다. 저희가 카네기홀에 가고 싶다는 이야기를 했더니 유명하신 그 켈리 그라퍼께서 저희에게 이런 것을 선물해 주셔서 저희들 이 액자를 연습실에 걸어놓고 날마다 꿈을 향해서 열심히 연습하고 있습니다. 꿈은 꾸는 자의 것이고 꿈은 이루어지라고 있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준비된 자에게만 기회가 올 때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정말 세계적인 한류 스타가 되어서 세계적인 무대에 서는 날
전 세계 많은 발달 장애인들에게 희망의 아이콘이 될 것 같아요. 지난 2월에 뉴저지에 있는 한 잡지사에서 저희에게 인터뷰 요청이 왔어요. 그러면서 뉴저지에도 저희 이야기가 알려졌더라고요. 그러면서 인터뷰를 하는데 그쪽에서 우리 아이들이 카네기홀에 가고 싶다는 얘기를 들어서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곧 가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것은 또 작년 11월에 예술경영지원센터에서 전국에 있는 950여 개 전문 예술법인을 대상으로 예술경영 우수 사례 공모전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 950여 개의 전문 예술법인 중에서 10개의 전문 예술법인으로 뽑혔다는 통보가 왔어요. 장애인 예술단체가 그렇게 우수 예술법인으로 뽑힌 것도 처음이라고 해요. 그런데 그 10개의 전문 예술법인이 한날에 모여서 PT 경합을 했는데 드림이드 앙상블에게 최우수상인 문화체육부 장관상을 수상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정말 저도 깜짝 놀랐어요. 그런데 나중에 듣고 보니까 심사의 기준이 사례의 독창성, 그리고 노력도, 지속성 등을 평가하는 것이라고 말씀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이전에 누구도 생각해 보지 못했던 일이었고 일반인도 음악을 직업으로 살기 힘든 세상인데 장애인들이 무슨 연주자야? 라는 말을 무수히 들었지만 저희는 그런 말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사회의 편견과 벽을 깨고 당당히 전문 연주인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늘 불가능이라는 꼬리표를 달고 살았던 장애인들이 이렇게 전문 연주자로 멋지게 성장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드리는 것만으로도 사회에 만연한 장애인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개선되고 오히려 일반인들에게 저희가 노력하면 불가능은 없다는 그런 메시지를 전달하는 희망의 메신저 역할을 하고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연주자는 불러주는 무대가 많아야 살 수 있거든요. 그래서 또 우리 연주자들은 무대에 서 있을 때 살아있는 존재감을 느끼고 원동력을 느낀다고 합니다. 드림이드 앙상블 여러분 많이 기억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고 지지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으로 제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